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음,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저 이제 한 10여 년 전쯤 됐나? 그 외 개그맨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프로 중에서 뭐 이렇게 차선을 잘 지키면 몰래카메라처럼 다가가서 뭐 상을 주고 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냉장고를 주거나 뭐 그런 거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뭔가 법규나 규칙을 잘 지키거나 남을 위해서 뭘 이렇게 짐을 들어주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냉장고를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칭찬합시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거를 알고 있으면 그걸 널리 널리 알려서 누구를 예를 들어 누군가 반디를 칭찬했으면 그걸 받고 또 반디가 또 누구를 칭찬하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 참 좋았던 것 같은데 많이 없어졌죠. 차선 그 지키는 거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차선을 잘 지키고 또 뭐 속도 제한 구역에서 그 제속도를 지키고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뭐 상도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사라져 가니까 아쉽기도 하고 또 이제 더 좋은 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고 또 나오겠죠 또. 예. 아무튼 갑자기 칭찬합시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 근데 칭찬도 여러분 그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칭찬을 하는데 그 잘못된 칭찬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게 엄청난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나 직접적인 양육자인 엄마나 아빠의 칭찬은 진짜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거 맞죠? 순간 코끼리라고 그럴 뻔했어요. 아무튼 코끼리든 고래든 우리 자녀든 어쨌든 칭찬을 하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고 또 뭔가 열심히 하게끔 되죠. 뭐 꼭 아이들이 아니고 꼭 고래가 아니더라도 저희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칭찬도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칭찬받는 사람이 오로지 초점이 그 대상이 느껴야지 칭찬하는 사람이 초점이 돼서 근데 내가 이렇게 칭찬했으니까 됐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사과도 마찬가지죠. 사과를 하는 것도 여러분 그 사과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 사과했잖아. 사과했으니까 됐지? 야, 내가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아주는 건 너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거는 올바른 사과가 아니죠.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온전히 그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서 사과가 받아지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미안하다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사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꼭 이런다 그런 사람은 그 사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사과했는데 제가 안 받아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사과의 태도가 정말 진심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사과를 받았는데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사실. 그쵸?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대부분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기고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도 사과도 그 받는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아이들인 경우에 칭찬은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이고 뭔가 그러면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성적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고 자꾸 성적 얘기해서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가 걱정되지 않는 정말 잘 부모님이 바라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고 밝은 아이 또 사회에 나와서 한 몫을 제대로 하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칭찬을 하는데 칭찬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어떤 칭찬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일단 그 칭찬을 해서 그 아이가 이제 그 오롯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칭찬의 효과를 거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방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뭉뚱그려서 칭찬하시는 분 있죠. 그러니까 칭찬은 그 아이가 행한 그 특정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자리를 뭐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 그걸 보는 순간 그 즉시 와, 다 컸네. 자고 일어나서 잠자리 정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했구나. 너 정말 대단해. 엄마 너무너무 네가 이렇게 네 자고 일어난 자리를 깨끗하게 해줘서 엄마 너무너무 기뻐. 우리 아들, 우리 딸 대단한데 최고야. 이렇게 특정 행동에 그냥 근데 뭐 아이가 어떤 행동을 예를 들어 이부자리를 제대로 갰거나 아니면 뭐 성적이 좋아졌건 뭐 이렇게 했는데 엄마 나 오늘 뭐 이랬어 이랬는데 응 잘했어 물론 잘했어도 칭찬이지만 아 그랬어 한번 되짚어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어. 오 정말 대단하다. 그 일은 정말 하기 힘든 건데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특정 행동에 대해서만 정말 칭찬을 해야 되는 거죠. 뭉뚱그려서 넌 원래 잘하잖아. 근데 뭐 정말 잘했어? 근데 뭐를 잘했는지 애가 분명히 뭐에 대해서 행동을 얘기를 하고 보여줬는데 그거는 물론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너무 예쁘고 다 잘하니까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딱 그 특정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하면 빨리 그 즉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엄마가 이제 일어나 밥 먹어 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분명히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는 야 엄마가 내가 이 이부자리 정리한 걸 보고 기뻐하겠지 막 이러고 있는데 방에 쓱 들어갔다 와서 나와서 이제 밥 먹고 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아니면 그날 오후에 너 아침에 뭐 그 정리했더라 정말 잘했어 하면 이 사람이 칭찬 들어서 좋기는 한데 약간 한 템포 꺾이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식은 밥을 먹는 듯한 따뜻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식은 밥을 먹은 듯한 칭찬을 들어서 좋기는 하지만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그 즉시 아, 나 이거 설거지만 마치고 해줘야지 하다 보면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멈추고 와서 네가 이거를 한 거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특정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 아이한테 관찰을 해야 되고 관심을 둬야 그 아이가 한 행동을 그 즉각 알아차릴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양육자는 항상 그 양육의 대상을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일관성은 칭찬이 아니라 엄마의 행동, 아빠의 행동도 일관성이 있어야죠. 어느 때는 이부자리 갠 거를 칭찬했다가 어느 때는 뭐 막 시큰둥 했다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매사에 그리고 그 즉시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칭찬받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제한을 두죠. 예를 들어, 이제 아까 그 얘기를 계속 하자면, 이부자리를 갰어요. 어머,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구누구야. 네가 이부자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구나. 너무 기뻐. 이렇게 잘하는 걸 왜 그렇게 안 했어? 이 뒤에 이게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좀 개줬으면 좋겠어 했는데 이제 애가 엄마 말을 듣고 이불을 갰어요. 잘한 거죠. 엄마가 시켰든 안 시켰든 엄마가 시켜서 해도 그건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 나 오늘 이부자리 엄마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깨끗하게 정리 잘했네. 야, 너 이렇게 잘하면서 좀 스스로 좀 하면 안 돼? 엄마 꼭 시켜야 해. 이렇게 잘하는 걸 왜 미리미리 네가 알아서 안 해? 여러분 뜨끔하지 않아요? 저는 뜨끔해요. 그런 적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죠. 애가 성적 자 시험 기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걸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성적을 받아왔는데 물론 많이 올랐어. 예를 들어 70점을 늘 받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90점을 받아왔어요. 정말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20점이나 올랐어. 정말 잘했어. 네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나 엄마 맛있는 거 해줄게. 뭐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꼭 대부분이 그러시죠. 20점이나 올랐어? 정말 잘했네. 야, 조금만 더 있으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우리 다음에는 좀만 더 노력해서 100점 맞아보자. 그러면 이게 듣는 아이는 칭찬인 듯 아닌 듯. 그쵸?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20점이나 올랐어. 정말 잘했구나. 야, 오늘 엄마 너무 기분 좋은데? 우리 외식할까? 뭐 먹고 싶어? 피자 먹고 싶어? 뭐 먹으러 갈까? 뭐 시켜줄까? 만들어줄까? 그냥 거기서 끝나자는 거죠. 그 뒤에 이어서 물론 아이들한테 이제 어머님 마음은 그건 거죠. 아쉽죠. 그렇게 밤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20점이나 올렸는데 그 틀린 것도 만약에 100점을 못 맞은 것도 아이가 100점을 못 맞은 이유가 뭐 실수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또는 그렇게 잠 안 자고 공부한 게 너무 아까우니까 실수만 안 했으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에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죠. 좀만 더 했으면 너 이거 실수만 안 했으면 100점인데 그치? 노력한 거 아깝게.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데 그걸 듣는 아이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제일 속상한 건 아이예요. 그런데 자기도 분명 아쉽고 그런데 엄마가 그거 얘기 안 하고 오롯이 20점 오른 거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해서만 칭찬을 해주면 제일 잘 아는 건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 다음번에는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더 집중해서 문제를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그 뒤에 그거를 미리 아이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한 번 더 그거를 짚어주면 아이는 속상한 게 배가 되는 거예요. 칭찬 들은 게 사라지고 그거에 애가 꽂히게 되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뭘 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잘했는데 누군가가 뒤에 그런 제한적인 말, 조건적인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죠. 안 좋은 얘기에 더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엄마 마음 한 구퉁이에 접어두고 그 잘한 거에 대해서만 칭찬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이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걸 그동안 왜 안 했어? 칭찬 뒤에 꼭 이런 말 붙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만 안 했으면 너가 노력한 게 더 빛을 발했을 텐데 이런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그 칭찬만으로 아이가 칭찬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칭찬할 때도 좀 오버해서 큰 소리로 해주세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네. 엄마보다 더 정리를 잘했어. 너무 이거 정말 잘하는구나. 너 정말 대단해. 라고 좀 액션도 오버해서 목소리도 좀 크고 우렁차게 정말 기쁘잖아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성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험을 끝나고 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우구 쭈쭈쭈쭈 고생 많이 했어. 그동안 시험 공부하느라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너 하고 싶은 거 충분히 시험 보느라고 고생 공부하고
또 시험 보는데 긴장했을 텐데 정말 수고했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하루가 아닌데 어떡하냐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첫날 시험 보고 왔으면 아우 야 첫날 시험이라 긴장 많이 했지? 아우 고생 많았어. 좀 쉬고 그리고 뒤에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문 열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시험 잘 봤어? 실수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부터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했네. 공부하느라고 고생하고 이 그 시험 보는 내내 긴장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수고 많았어. 거기까지. 뒤에 얘기 하지 말고요. 거기까지만. 여러분 아이들은요. 잘 압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시험을 못 보면 내가 시험 못 본 것도 속상하지만 실망할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도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못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 그거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칭찬해 주시고 칭찬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좀 오버해서 큰 소리로. 그리고 그 행동에 즉시 그리고 뒤에 이유나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그리고 보는 즉시 그리고 그 행동에 특정 행동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 으쓱으쓱 내 어깨 으쓱으쓱 하면서 어깨만 올라가나요? 자존감도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또 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어떡하지 우리 아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칭찬을 해줘서 우리 아이가 좀 자존감이 낮았으면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누구나 부모는 처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부모 돼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또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아이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는지 또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밑으로 후손한테 전달이 되겠죠.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이가 어떤 잘하는 행동을 했는지 한번 관심 있게 주의해서 지켜보시고 그거를 꼭 그리고 아이가 칭찬받으려고 한 행동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아빠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일을 작지만 좋은 일이면 그거를 한번 크게 칭찬해 주자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칭찬받으려는 목적이 없었는데도 엄마가 이렇게 칭찬해주면 아이들은 완전히 기분 업, 자존감 으쓱 그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칭찬하는 사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칭찬? 제대로 잘하는 그런 칭찬하는 사회, 칭찬하는 가정, 그리고 칭찬하는 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